그래서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정말 근대 여성 교육의 어머니였어요. 이렇게 불러도 아무 손상이 없어요. 충남 전역에 여학교하고 유치원을 20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뭐 깜짝 놀랄 일이죠. 물론 오늘날과 같은 뭐 콘크리트로 4층, 5층 번듯하게 지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잘해야 초가집 한 칸을 사거나 그것도 돈이 없으면 방 한 칸을 빌려서 그냥 인근에 여학생 몇 명 데려다가 시작한 그런 학교였지만 여하튼 각 도시에다가 20군데에다가 이 유치원과 여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공주 사람들은 이런 유치원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아까 저녁 먹을 때 보니까 어떤 장모님은 유치원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공주 중앙교회 유치원 다니셨던 장모님 어디 계세요?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학력이 대단한 학력이에요.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는데 여성교육의 어머니다. 근대 여성교육의 어머니다.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첫 여성 목사인 전밀라 목사님을 스승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의 해에 이 13살 유관순, 13살 때 공주에 왔으니까 13살 유관순 또 사해리 선교사, 그 순교하신 남편 이 세 분을 한 가족으로 해서 동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상을 세웠는데 동상 세울 때 수많은 분들이 기념 예배도 하고 동상 제막식을 했는데 이런 일에 이 중앙장로교회 최범수 장로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장로님은 섬기는 마음이 너무 크셔갖고 앞에 잘 나타나려고 하시질 않아요. 앞으로 오시라 그래도 항상 뒤로 가시고 여기서도 최 장로님 이 가운데 마이크 잡고 지금 사회 보고 계십니다. 어딘가에.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못 보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이 동상입니다. 혹시 이 동상 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여기 계시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동상이에요. 여기 공주의 이 기사가 전국으로 많이 나가서 공주 선교 유적지로 순려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장소는 기념사진 찍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13살 유관순, 오른쪽에 사해리 선교사, 저 뒤에 기도하고 계신 분이 남편 되시는 샤프 선교사님입니다. 이때 이 행사를 위해서 3억 5천만 원을 모금해서 했는데 미국에서 1억 8천만 원을 보내고 한국에서 1억 7천만 원을 헌금해서 이런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뒤 석판에 헌금하신 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다 새겼어요. 5만 원 내신 분도 새기고 1억 원 내신 분도 새기고 왼쪽에는 미국 오른쪽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5달러 내신 분도 같은 크기로 3만 달러 내신 분도 같은 크기로 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새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마음이 대단히 착하신 분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 이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주장로교회 성도님들과 김진영 목사님께 도와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사가 동아일보에 전국지 동아일보에 동상으로 만난 유관순과 멘토 사해리 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고 사해리 선교사님은 그거보다 90년 전인 1930년 동아일보에 한번 기사로 실렸어요. 사진과 함께 30여 년을 하루같이 교육과 선교에 헌신했고 교육기관을 실로 11개소를 운영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목에다가. 왜 아까는 20개라더니 여기는 11개냐. 이때는 30년 됐을 때고 더 9년 더 하면서 9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20개의 여학교 교육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시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냅시다, 여러분. 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또 최범수 장로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때로 느끼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뒷이야기를 하려면
저한테 한 2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40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다음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샤프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미국에서는 선교 본부를 바로 열었는데 누군가 책임자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다가 수소문해서 이 윌리엄스 선교사라는 그때 콜로라도 덴버 대학의 4학년이었는데 그 부인은 역시 동급생이었어요. 콜로라도 덴버 대학에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요 24살, 23살 졸업 때의 학사모 쓴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 때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왔어요. 공주에 와서 34년을 영명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57세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일본이 미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스파이 노릇된다 해서 다 쫓아냈어요. 쫓겨날 때의 사진입니다. 34년. 말이 그렇지 34년 한참 젊을 때 34년 인생의 황금기 34년을 이 공주에서 영명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5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 2은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딸이 8살 때 제일 예쁜 나이에 8살에 하늘나라로 떠나서 지금 공주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름과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이런 걸 메모로 다 남긴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윌리엄스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은 우리암이에요. 윌리엄스 이렇게 샤프 하면 조선 사람들은 영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꼭 한국 이름을 하나씩 가졌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윌리엄스 선교사는 발음도 비슷하게 또 우리암 이렇게 우시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우시를 따서 우리암 이렇게 했는데 영명학교 졸업생들과 또 공주의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동상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흉상. 그 흉상 제막식 때의 사진이에요. 1938년, 9년 요때의 사진인데 요때 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윌리엄스 우리암 선교사고 그 옆에 그 어린 조그만 아이가 그 막내 아들이에요. 규복이라는 아이였는데 귀복이에요. 귀한 늦동이다, 복동이다 그래서 이름이 귀복이었는데 영어 이름은 라버시고 얘가 저보다 물론 나이는 더 많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8살이니까 이제 얘라고 부를게요. 얘가 요때의 상황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장 진료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요때 한국에 있을 때 인도 쫓겨나서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를 이메일로 다 보냈어요. 죽기 전에 한 3년 전에. 죽기 3년 전에 그렇게 보내놨는데 그 이메일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이 아버지 동상에 대해서 써놨어요. 아버지 흉상은 일본 놈들이 떼다가 대포 만드는 데 썼고 녹여가지고 대포 만드는 데 썼고 그 흉상을 받치고 있는 이 하얀 받침대 있잖아요. 받침대 안에는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일본 경찰은 그걸 모른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기가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너한테만 한다. 이렇게 적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이메일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가슴이 뛰니 저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지. 뭐 독립군들이 쓰던 총이라도 한 자루 들어있다는 얘기가. 궁금해서 그걸 수소문하고 자료를 찾았는데 요 8살짜리 요 아들 그 비밀 편지를 보냈던 요 아들이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제가 그 코로나 시절에 덴버로 비행기 타고 막 눈 속에 갔는데 한 상자를 가져 나왔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자료, 유물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윌리엄 선교사가 빨간 볼펜으로 직접 적은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흉상 부분은 떼다가 일본 애들이 무기 만드는 데 썼고 그 안에 33개의 돌을 잘 깎아서 요 받침대 안에 넣었는데 33개의 돌을 잘 깎아서 넣은 이유는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33개의 돌을 깎아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어요. 근데 어린애는 그걸 몰랐지, 그런 것까지는. 이거 어른들이 뭐 수근수근 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말만 들었지. 어린애가 알 정도면 밖에 다 소문나지. 그러니까. 야, 이게 빨간 볼펜으로 이 양반이 지금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적고 있어요. 33개 도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이런 윌리엄 선교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 사람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교육자가 정말 저런 마음으로 우리 이 선배들을 교육을 시켰구나. 참 대단한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선교사는 공주에 사시면서 천안 지역 감리사도 했는데 이제 감리교 쪽에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분을 이제 감리사라고 하는데 그때 천안의 병천에 아우네 장터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아우네 장터 현황에 대해서 조선 사람은 누구도 이거를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 다 감시가 엄중하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 회의에 가서 아우네 장터에 있었던 그 현황을 그대로 보고해 놓은 자료가 지금 이 영문 자료로 역사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4월 1일 시장에서 큰 시위가 있었는데 헌병이 총을 쏴서 20명이 죽었다. 20명 넘게. 그 가운데 3명이 교회 사람이었는데 한 기독교 가족의 피해는 심각했다. 부모는 거기서 현장에서 모두 죽었고 사망했고 그 딸은 감옥에 가서 3년 징역형에 처해졌고 큰아들은 그러니까 유관순 오빠죠. 큰오빠죠. 큰아들은 공주 영미학교를 다녔는데 공주에서 체포돼가지고 두 어린 자식은 돌볼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이 윌리엄 선교사가. 아우네 장터 운동에 대해서 일본 개통의 보고 말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중한 자료입니까? 이런 일을 윌리엄 선교사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쫓겨나서 인도에 가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인도에서 한국 광복군 영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광복군이 중국에서 활동했는데 이 인도에서 광복군이 있었다는 얘기냐? 광복군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했지만 일본하고 전선이 형성되는 데는 명분을 위해서 몇십 명씩 보냈어요. 그때 영국에는 인도에는 영국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영국군 사령부에 중국에 있는 광복군에서 몇십 명 보낸 거예요. 이때 버마에서 오늘날 미얀마죠. 미얀마에서 일본하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인면 전구 공작대예요. 인은 인도고 면은 버마예요. 오늘날 미얀마. 거기서 전쟁이 더 벌어졌는데 광복군들은 일본말로 오고 가는 그런 그 무전이나 이걸 다 듣잖아요. 다 들어서 이걸 파악하는데 이걸 영국군 사령부에 보고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 영어를 어떻게 영어를 하겠어? 그래서 그 대원들을 영어 교육을 이 윌리엄 선교사가 인도로 가 있어서 여기서 쫓겨나서 인도로 가 있으면서 영어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역사가들이 파악을 해서 논문까지 낸 거죠.